안녕하세요. 2학기 첫 시간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1학기에는 사회복지 상담론, 그리고 비슷한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정의, 목적, 역사적 발달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강의 목적은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가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뿌리인 자선조직협회, COS, 민보관운동, 세틀먼트 하우스를 비교 분석한다. 세 번째는 현대 사회복지 실천으로서 통합적 실천, 일반주의 실천과의 연결고리를 설명해본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 개념적 정의를 보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은 영어로 Social Work Practice, 사회적 일 실행, 사회복지 실행이죠. 그래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 기술, 가치, 윤리를 적용하는 체계적, 의도적 개입을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티어리, 기술, 스킬. 기술, 스킬은 이제 상담 기술도 될 수 있죠. 그리고 가치, 밸류, 윤리, 에틱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가치를 가지고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은 사람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의 관계를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전문 활동이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라는 거죠, 전문가.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환경, 제도 이런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 정의를 보면은 국제사회복지사연맹 IFSW는 사회복지 실천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하고 있어요. 사회 변화를 촉진한다. 첫 번째로 사회 환경이 사회복지사도 관여되는 분야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을 돕는다. 인간의 역량 강화와 해방을 통해서.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그 역량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강화해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인간의 안녕, 웰빙을 증진시키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영국,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활동이 광범위하게 활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 예방, 사회 변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관여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중심 구성 요소를 보면은 실천 대상 타겟트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라는 거죠. 개인은 이제 정서, 행동, 적응 문제, 개인의 정서적인 분야라든가 아니면 또 개인이 행동하는 여러 가지 행동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적응, 사회 적응 문제. 그리고 가족은 이제 가족 관계, 양육, 부부 활동, 부모와의 관계. 인간은 제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죠. 부모와 형제 간에. 그래서 시험거리도 많이 생긴다고 하죠. 가족 치료 상담도 있죠. 그리고 이제 집단 상담도 있는데 집단은 이제 치료 집단, 자조 집단, 교육 집단, 그리고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단체 이런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이제 주변에 이제 지역 사회를 말하는 거죠. 빈곤, 주거, 차별 문제, 빈곤 문제. 사회복지는 처음으로는 이제 빈곤 문제 때문에 나온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빈곤 문제가 경제적 빈곤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빈곤 구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실천 관점을 보면 환경 속의 인간,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복지사. 그리고 개인 문제를 성격이나 의지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 문화, 경제, 제도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한다. 그런 것입니다. 개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 환경까지도 다 컨트롤하는 거죠. 정치적 제도 문제라든가. 그래서 개입 수준 이제 레벨스 오브 프랙티스 개입을 보면 미시적 개입이죠. 좁게 보면은 이제 개인 가족 상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중간적인 입장에서는 집단과 기관, 학교를 볼 수가 있고 거시적을 범위를 넓혀서 보면은 장을 넘겼어요. 지역사회, 조직, 정책, 제도 개선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실천은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전문적인 행위다. 프랙티스. 개입은 변화 목적을 가진 계획된 행동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받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이다. 그래서 역량 강화를 보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개인 클라이언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힘을 갖도록 해준다는 거죠. 강압을 하는 거, 강요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나갈 방향을 내가 처해야 할 입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이번을 보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보면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그리고 사회 정의의 분명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던데 사회복지 상담도 그렇지만 사회복지사의 실천을 보면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개성, 가치를 실현시키도록 성장시키도록 한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또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사회 제도나 사회 법칙이 잘못됐으면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문제 해결과 고통을 경감한다. 있죠.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기능 장애를 완화시킨다. 사회적 제도 기반을 잘못되어 있으면은 바꾸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킨다.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가족, 직장, 지역사회 적응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다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자립과 역량 강화를 한다. 의존적 복지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한다. 또한 자원 연계 활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공적, 사적 자원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 그래서 사회 구조 개선을 한다는 거죠. 빈곤 차별, 불평등의 완화, 정책 옹호와 사회 개혁.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사회 환경을 개선시켜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지역, 나라, 국가까지도 다 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가치에 보면 이게 박스가 이게 좁혀져서 그런데 핵심적 가치와 목적과의 연결, 인간의 존엄, 핵심 가치는 인간의 존엄, 평등, 연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적과의 연결은
자기 결정권 존중, 차별 해소, 공동체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박스가 좁아져가지고 이게 표시를 안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의 배경을 보면 사회복지 이 구제 사업을 보면 언제 나타났냐 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났는데 이 빈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구제 사업으로 해서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자선의 비체계성 문제, 전통적으로 이제 보면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빈부차가 심해지니까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비체계적 체계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조직적 접근을 해가지고 개선할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조직이 나타난 이제 사회사업 조직이 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자선 조직이 처음에 이제 나타났던 COS. 이 영어는 전부 단어가 길기 때문에 전부 약보로 쓰는 거예요. COS.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COS. 거시적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 그래서 한계가 뭐냐면 이제 전문 기술 체계가 아주 부족했다. 재정 지속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COS와 인구 간의 비교. 이것도 박스가 이제 좁아져서 이렇습니다. 펼치지 않아서. 그 부분 COS 인보관이 있는데 COS하고 인보관을 비교하는 거예요. COS는 개인, 인보관은 지역사회. 인보관은 그 빈민 문제가 나타나니까 직접 그 빈민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이제 구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인보관이고 COS 자선 조직 협회였죠. 체러티 오가니제이션 소사이티. 그래서 초점은 이제 COS는 개인이고 인보관은 지역사회, 지역사회까지 이제 가보죠. 그리고 원인은 개인적, COS는 개인적 문제, 인보관은 구조적 문제. 그 실천을 보면은 수준은 이시적,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시적으로 보는 거죠. COS. 그리고 거시적, 광범위하게 볼 때는 인보관 지역사회를 보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이제 현대 사례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복지 사례를 관리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담 사례를 많이 보고 인보관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현대 와서는 이제 COS는 개별 사회 사업 임상사회복지 연결되고요. 인보관은 지역사회 조직 정책 옹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영국에서는 토인비 홀 그리고 미국에서는 홀하우스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1884년, 미국에서는 1889년, 시카고에서 나고 영국에서는 런던에서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바네트 목사가 처음에 이제 토인비 홀 영국에서 이제 시작했고, 홀 하우스는 이제 제인 애덤스가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보관은 영국 토인비 홀이고, 그리고 이제 제임스 애덤스는 미국의 사회복지사인데 여성 및 이민자 권익 보호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제 그 인보관 빈민구제 활동, 사회사업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사회복지관이죠. 사회복지관. 시초가 되었다는 거죠. 인보관 활동이.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사회복지 실천 2학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지금 띄우고 있죠. 영상, AI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지금 띄우고 있고, 블로그에도 저기 이 자료가 블로그에도 사회복지 실천 메뉴에 들어가면은 사회복지 실천 자료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상으로 할 수 있고 블로그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 자료를 간략하게 해가지고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인보관 활동, COS 활동, 그래가지고 자선조직협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방 후부터 사회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복지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정책자금 해가지고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도 정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사회복지사가 활동이 기업체 뭐 병원 여러 청소년 복지관 뭐 여러 군데 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이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인터넷에 보면은 뭐 사회복지사 2급 단기간에 취득가 있어서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2급은 수업만 들으면 돼요. 수업 듣고 방송 듣고 하면은 사회복지사 2급은 됩니다. 아니 전문가가 오시니까 그냥 바로 됩니다. 전문가가 오시니까 바로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